유명인을 위협하고 목숨을 앗아간 암살범들의 총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총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하고 사용된 암살범들의 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해부터 총의 나라 미국에서는 정치인이나 요원 등을 노린 저격 사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찰리 커크 피습 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인터넷 방송인이자 정치 농객인 찰리 커크는 유타주의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열린 야외 천막 공개 토론 행사에서 발언하던 중 총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암살범 타일러 로빈스는 현장에서 130m 떨어진 건물의 지붕에서 찰리 커크를 저격하고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죠. 지난 9월 11일 오전 범행에 사용된 30-069경 마우저 98 소총을 확보했고, 같은 날 밤 타일러 로빈스는 그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목사와 아버지의 중재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마우저 98은 독일 총기업체인 마우저에서 제작한 소총으로 무려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125년의 역사가 무색하게 무장조차 하지 않은 한 사람의 삶을 대화조차 없이 끝내버린 것은 참 씁쓸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안 지난 9월 24일에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이민 세관 단속국, 줄여서 아이스 건물을 향해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총격범은 가까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아이스 요원들을 노리고 총을 쐈죠. 총격범 조슈아 얀은 주변 건물을 조사하면서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고, 인터넷에 찰리 커크 피격 영상을 여러 차례 검색하는 등 범행 전부터 불안감에 휩싸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건물 옥상에서 저격하는 사건이 부쩍 늘어난 이후로 도널드 트럼프 유세장 피습 사건을 꼽았는데요. 2024년 7월 13일 18시 11분경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버틀러 농장 박람회장에서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총격이 발생한 사건이죠. 총격으로 트럼프는 오른쪽 귀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스스로 일어서서 벗겨진 신발을 신고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가까운 건물 옥상에 있던 총격범은 비밀경호국 저격 대응팀에 의해 그 즉시 사살당했습니다. 총격범 토너스 매튜 크룩스는 현장에서 사살당한 탓에 범행 동기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총은 AR-15로 크룩스의 부친이 합법적으로 구매했으며 개머리판이 총격으로 부서져 있었죠. AR-15는 군필자라면 모를 수 없는 M16의 민수용 버전으로 미국 내에서는 햄버거만큼 흔한 총입니다. 그만큼 구하기 쉬운 탓에 많은 총기 범죄에 사용되면서 악마의 무기라는 악명까지 붙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1년 2개월 동안 최소 7건의 저격 사건이 발생했으니 미국 전문가들은 물론 경찰까지 이 사건을 더욱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저격 사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발생한 적은 없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트럼프 유세장 피습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6시 45분경 뉴욕주 맨해튼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 앞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소음기 권총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의 의료보험사로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고 거부하면서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DDD 전략을 썼는데요. 암살범 루이지 맨지오니는 이런 현실에 분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고, 이때 글록 19 젠5 FS 모델을 비슷하게 흉내낸 고스트건을 사용했죠. 고스트건은 말 그대로 각인조차 없이 3D 프린터로 찍어낸 총이라 각종 규제나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다만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품질은 떨어져서 범행 당시 자동권총인데도 불구하고 슬라이드를 계속 당겨서 총알을 장전해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제총기로 자행된 사건으로는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있는데요. 2022년 7월 8일 11시 32분경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 사이다이 앞 교차로 도로에서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후보 사토 게이를 지원 유세하는 아베 신조의 연설이 시작된 직후 두 차례의 총격이 발생했죠. 두 번째 총격 직후 경호원과 경찰관들이 바로 암살범을 현장에서 검거했지만 아베 신조는 같은 날 17시 3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암살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전직 해상자위대원이었지만 범행에 사용된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법을 해상자위대에서 배운 것은 아니고 웹서핑으로 정보를 찾아 독학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사제 총기는 얼핏
보면 카메라처럼 생겼는데 이는 경호원과 경찰관들이 총인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총 하나에 2개의 쇠파이프가 붙어 있고 쇠파이프 하나에는 6발의 쇠구슬이 들어가 있었죠. 쇠구슬을 6발이나 넣어둔 것도 공장에서 각 잡고 만든 총기보다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일 테니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총기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지만 1974년 8월 15일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제29회 광복절 경축식 도중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제1교포인 문세광이 연설 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죠. 암살범 문세광이 사용한 총기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미나미구 소재 코즈파 출소에서 훔친 스미스 앤 웨슨 모델 36으로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 경찰이 흔하게 사용하던 권총이었습니다. 모델 36은 작아서 품에 숨기기 딱 좋은 탓에 우리나라 경찰은 물론 대통령 경호실과 중앙정보부까지 사용했던 팔방미인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공항이나 항만에 검문 검색이 거의 없었고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는 곳도 거의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미수 사건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12.6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모델 36으로 살해당합니다. 발터 PPK가 먼저 사용됐지만 발터 PPK가 격발 불량을 일으킨 탓에 의정과장으로부터 모델 36을 받아서 한 발 더 쏜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자리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역대 암살 시도는 무려 15건이고 이로 인해 미국 대통령 4명이 사망했으니 정말 웬만한 직장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망 사건들 중에는 1865년 4월 14일 오후 10시 15분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한 것이 가장 유명하죠. 존 윌크스 부스는 버지니아주까지 도망쳤지만 사건이 발생한 11일 뒤인 4월 26일 한 헛간에서 육군 병력에 포위되었고 총까지 쏘며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사살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데린저로 1825년에 미국의 헨리 데린저가 설계해 미국의 총기 업체인 레밍턴사에서 만든 작은 권총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쓰기 위해 만든 만큼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작은 권총이지만 숨기기 좋은 탓에 범행에도 사용된 것이죠. 이외에도 1881년 7월 2일 미국 워싱턴주 볼티모어 포토맥역에서 제임스 가필드 미국 대통령은 경호원 한 명 없이 기차를 타려다 찰스 제이 기토가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기토는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관에게 체포당했지만 가필드는 2개월 넘게 병상에서 버틴 끝에 9월 19일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영국 총기업체인 웨블리 앤 스콧에서 만든 브리티쉬 불독으로 455 구경 웨블리라는 큼지막한 총알을 사용해서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1901년 9월 6일 16시 7분경 미국 뉴욕주 버팔로 범미국 산업박람회장에서 시민, 주요 인사들과 악수하던 윌리엄 맥킨리 미국 대통령은 리언 촐고시가 쏜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요. 촐고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지만 맥킨리는 총에 맞은 지 8일 만인 1901년 9월 14일 58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죠.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아이버 존슨 리볼버로 32구경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총알을 사용하는 특출난 것 없는 리볼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음모론을 낳은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에서는 암살범 리하비 오즈월드가 카르카노 M91 38소총을 사용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탈리아군의 제식 소총이었던 카르카노는 6.5mm 구경 총알을 사용하는 볼트 액션 소총으로 총알 위력이 약해 나무나 흙벽도 못 뚫었다고 하지만 그 약한 총알이 역사를 바꿀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듯 총이 등장한 이후로 단 한 발의 총알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주기적으로 벌어져 왔지만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알보단 말로 푸는 것이 문명인다운 방법이겠죠. 날붙이보다 훨씬 위험한 암살범들의 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직스토리였습니다.